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뮌헨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뮌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레나 슈레더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특히 K-팝입니다. 기계적인 비트,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 그게 음악인가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내세울 게 뭐가 있죠?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 이상한 음악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다니. 역사도 없는 그런 음악이 예술이라고요?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뮌헨 올림픽 공원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피아노 소리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클래식의 힘을 다시금 느끼고 있던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젊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고 곧이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 한국 음악은 가치 있는 음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뒤 오랜 친구 마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완고해, 레나. 언젠가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비웃듯 말했죠. 그럴 리 없어.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잖아.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경멸하던 그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 날 아침, 마리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들뜬 표정에 손에는 공연 티켓 2장이 들려 있었죠. 오늘 저녁에 콘서트 하나 같이 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또 클래식이야? 브람스. 바흐. 괜찮네. 저는 무심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 박영지가 뮌헨 문화센터에서 아리랑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해. 정말 좋은 공연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한국 음악? 또? 난 됐어.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티켓을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 한국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들어볼 필요도 없어. 클래식만큼 깊이 있는 음악은 아니야.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로면 공연 중간에 나와도 돼. 티켓값도 내가 낼게.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믿고 들어줘. 15년 친구의 부탁을 끝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단서를 달았죠. 정말 별로면 바로 나올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뮌헨 강변에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과 독일어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지 아리랑의 울림. 아리랑이 뭐야? 제가 묻자 마리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야.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슬픔과 희망이 담긴 노래.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고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이들이 이상한 악기를 들고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등장한 인물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박영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한국의 영혼이 담긴 노래,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자 박영지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첫 음이 울려 퍼진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습니다. 단순할 거라 생각했던 멜로디는 오히려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고, 낮게 시작해 천천히 고조되는 선율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부르는 낯선 한국어 가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애틋하고 애절하고 또 따뜻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소절이 반복될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낯선 음악이어서 생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마리를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노래에 완전히 몰입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관객들, 낯선 프랑스인들, 아시아계 청중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클래식을 들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이 제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그것은 아주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저 역시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땠어?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아직도 아리랑의 선율이,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서 클래식이 아닌 다른 곡을 떠올렸습니다. 쇼팽도 베토벤도 아닌 바로 그 아리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그 멜로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악보 없이 기억을 더듬어 느낌을 쫓아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단순한 선율이 이렇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피아노를 끌고 뮌헨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할 계획이었지만 마음 한편엔 계속 아리랑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감정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지만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아리랑의 멜로디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원곡 그대로, 그리고 점차 클래식 화성과 리듬으로 변주를 더하며 제 스타일로 해석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영혼이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사람들이 피아노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제가 늘 연주하던 클래식 곡을 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감정이 깃든 표정, 눈을 감고 몰입하는 얼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눈빛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제 무대 위에서 아리랑을 불렀던 성악가 박영지가 공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연주를 잠시 듣고 있더니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흥적인 듀엣이 시작된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제 피아노 연주 위에 완벽히 어우러졌고 공원은 순식간에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박영지는 높이 솟아오르는 음을 자유롭게 구사했고 저는 그녀의 감정선을 따라 화음을 더하고 베이스 라인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다른 이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명, 20명, 3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합창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방인들, 그 누구도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감정에 공명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은 채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박영지와 제가 중심이 되어 이끌던 음악은 이제 모두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광장이 세계를 잇는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죠. 그날의 즉흥 합창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원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고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거대한 박수 갈채와 환호성이었습니다. 박영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관객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낯선 이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하모니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게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저는 멍한 표정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짧은 연주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든 겁니다. 박영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주였어요. 당신의 피아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랑이 그랬어요. 그 노래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화했습니다. 매일 연습곡 사이에 아리랑을 끼워 넣기 시작했고 아리랑을 클래식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멜로디 안에 담긴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양 음악에는 없는 감정의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리가 흥분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레나, 너 지금 SNS에서 난리 난 거 알아? 올림픽 공원에서 내가 박영지와 연주했던 아리랑 영상. 그거 벌써 수백만 뷰를 넘었대. 한국에서도 화제야. 놀라움도 잠시, 정말로 저에게 한국의 공연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리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한국을 잇는 특별한 투어를 제안한 것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박영지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박영지와 함께 한국 투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무대는 부산, 이어서 대구, 광주, 전주 각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매 공연마다 아리랑의 지역 버전들을 배우고 그 멜로디에 클래식 화성을 입혀 함께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공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야외 콘서트였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고 제가 첫 음을 연주하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에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음악의 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곡이 아닌 제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음악을 장르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악이 마음을 울릴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것은 제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고 저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마주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뮌헨의 거리에서 아리랑을 연주할 때면 누군가 멈춰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죠. 아리랑은 이제 저의 음악이며 저의 삶입니다. 어느 날 공연 후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나, 왜 아리랑을 연주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장 순수한 음악이니까요.